네, 오늘은 그 어떤 IT 소프트웨어의 수준 혹은 조직의 성숙도 수준을 의미하는 CMM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자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원래는 저게 이제 CMM이라고 불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I가 붙어가지고 CMMI, CMMI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은 저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부가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수준이라 그랬죠. 수준이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음, 이게 되게 굉장히 그 현실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자, 레벨 1은 뭐냐면 이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라서 아직 아무런 체계도 없고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뭐 주먹구구로 때로는 막 그러니까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어, 진행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뭔가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거 뭔가 아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수준이 이제 오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제야 비로소 뭔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뭐 회사의 뭐 비전,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이제서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리한 거대로 실제로 뭐 이제 평가가 되고 뭔가 이렇게 뭐 피드백도 받고 이제 이게 뭔가 이게 통제도 되고 뭔가 이제 제대로 경영이 되는구나라고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개선이 되는 그런 레벨 5까지인데 5까지인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뭐 CMMI 레벨 뭐 레벨 3를 취득했다 뭐 이제 이거 취득하면 막 신문 기사에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걸 취득할 때 진정으로 이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컨설팅비를 내고 뭐 돈 주고 뭐 자격증 취득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치부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극히 현실을 잘 반영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할 텐데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자 처음엔 이제 이니셜 레벨 1에서는 이니셜 뭔가 처음 시작하는 듯한 그리고 레벨 2에서는 뭔가 반복하면서 뭔가 조직의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뭔가 노하우를 체득한 그런 상태. 그리고 이제 레벨 3에서는 뭔가 이제 딱딱딱딱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뭐 누가 이 뭐 뭔가 정리가 된 듯한 그리고 레벨 4에서는 그 정리된 대로 뭐 데이터가 수집되고 뭐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건 뭐 피드백 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잘 되고 있는지 뭐 조율 같은 것들 하고 그 다음에 레벨 5가 돼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개선이 되는 그런 레벨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주구장창했던 그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전을 세우고 그게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모델을 통해서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을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착착착착 뭔가를 해야 되는 전개 할 일들을 전개해 나가는 걸 기획이라고 하고 계획을 통해서 계획을 만들고 계획에 따라 자원을 투입하고 실행을 하고 아웃풋을 내고 그게 아웃풋이 목표 대비 혹은 비전 대비 잘 되었는지 평가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땐 개선하고 이거 했었죠.
자, 이거는 이 정도까지 가면 CMMI 레벨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적어도 레벨 3 이상은 될 겁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회사에 갔을 때 뭔가 깜짝 놀래고 괴리가 생기고 회사를 이제 평가를 할 땐 이런 말이 나오기 쉬운 거죠.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어떤 좋은 남들이 다 좋다는 회사 들어가도 친구들이 이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체계가 없어. 멍망이야. 뭐 시스템도 개판이야. 뭐 이런 뭐 자기 회사를 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왜 그러냐? 다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너무 완벽한 모델을 배운 거죠. 그럼 뭔가 마치 회사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보통은 큰 회사라면 보통은 그래도 아주 좋은 회사는 뭐 위에 것도 잘 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레벨 2에 머무른 경우도 되게 많죠. 그냥 하던 대로 만약에 그게 돈까지 벌어. 그러면 굳이 뭐 딴 걸 하고 싶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디파인 한다는 게 또 저것도 돈 들어가고 뭔가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만들어놔도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또 어떤 큰 회사라도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럼 그거는 무조건 레벨 1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입사를 하면 뭔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른 것 같은 거지. 그럼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딱 절감하고는 막 평가를 그 수준에 맞게 하겠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은 완전 다른 얘기죠.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잘 못해도 남들은, 회사는, 뭐 정부는 뭔가 체계적으로 딱딱 뭔가 이게 실수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면 생각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시작하면 정말 레벨 1은 엄청 끔찍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 정말 더더군다나 뭐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시작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맨바닥인 거죠.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건 적어도 레벨 3 이상은 돼야 되는 거야.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레벨 4까지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거기다 더 막 어려운 거 막 배웠어. 막 시그마 6 시그마 6래. 6 시그마 이런 거 뭐 혁신 툴 이런 것까지 배웠어. 학교에서. 그럼 막 레벨 5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이제 현실을 딱 보면 뭔가 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길어진다는 건 많이 절감했다는 그런 거에 좀 의미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설명 계속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그 캐주얼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이게 교과서에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론을 배웠던 거를 현실에 저 봤더니 이런 거 같더라는 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 캐주얼이 있는 거고요. 자, 레벨 1의 현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풋도 어찌됐건 어떻게 해서 인풋을 투입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 이제 아웃풋을 내. 근데 체계는커녕 항상 위기 경영인 거죠. 경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면 위기 경영과 일반 경영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비전 경영이라고 했는데 비전이 또 레벨 3 이상이라면 아무튼 비상 경영. 그러니까 이 레벨 1은 항상 비상이에요. 항상 돈이 없고 자원이 없어. 일단 사람 없고 돈도 없고 막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근데 시행착오 하면서 어떻게 해서 버텨내는 그런 단계인 거죠. 어느 회사든 처음 시작하면 저렇지 않겠어요? 저렇겠죠. 근데 저런 거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거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레벨 2가 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요 하던 게 이제 체계가 잡히겠죠. 체계 여기서 체계라는 거는 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정도의 어, 암 지식이 쌓였다 그러나 있다거나 할까요? 회사 내에 조직 문화로 자리 잡힌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던 대로 하니까 어떻게 굴러는 가. 근데 거기서 이제 돈까지 벌려? 그럼 아주 땡큐인 거죠. 적어도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계속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이게 근데 매심 뭐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회사가 돈을 엄청 벌 수는 있죠. 근데 단 회사가 체계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 회사 아닐걸요? 되게 이름 많이 들어봤고 와 되게 마케팅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 저 회사 들어갈라 해서 들어가 봤더니 회사의 체계가 하나도 없어.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아. 회사가 항상 이익이 나. 근데 왜 이렇게 체계가 없지? 그 회사는 그걸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사 체계 잡는 거 됐고 일단 돈 벌자. 회사 체계 잡으려니까 뭐 컨설팅 비용을 들여야 될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맞는 인력도 뽑아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현실인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레벨 3로 이제 가자 하는 이제 뭐 오너의 탑 매니지먼트의 이제 의지가 있으면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죠. 비전도 한번 잡아보고 산업 분석도 해보고 뭐 이게 이제 안 하던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감당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컨설팅을 의뢰해서 받겠죠. 근데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남이 해놓으면 마음에 들겠어요. 그리고 남이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현실도 있죠. 막 이제 탑 매니지먼트들의 이제 얘기를 막 들어. 그러면은 뭐 어제는 이 얘기했다가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막 바뀌어. 그리고 좋은 얘기는 다 해. 그러면 어떻게 뭐 컨설팅을 해주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레벨 3에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겠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다가 말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레벨 3를 갈까 하다가 아이쿠 하고 다시 이제 레벨 2에 머물 수도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걸 이겨내고 이제 레벨 3가 되고 나서 야, 그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이렇게 점검해 보자. 하고 나서 접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책자 같은 거 막 와 뭐 비전 뭐 전략 기획 딱 해서 만들어 놓고 비전 선포식 딱 하고 다시 이제 책장에 딱 꼽아 놓고 아무나 다 까먹는 거지. 그런 경우도 많죠. 현실적으로 지금 웃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하기로 한 거대로 정말 성과 평가도 하고 뭐 조정도 하고 뭐 회의하기로 했으면 하고 뭐 문서 만들기로 했으면 하고 이제 이렇게 이게 되는 게 이 수준까지 오는 게 그제서야 이제 매니지드 경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조직원 수가 많다 이러면 이제 참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안 하던 거를 하려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서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대안을 세운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CMMI 저기서는 이제 인증 기관에서 그 회사가 이 정도의 상태가 됐구나 하면은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저게 맨 처음에 시작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인증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회사와 합쳐져서 돌아간다면 그 조직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평가할 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CMMI라고 부르고 뭐 이름이니까 어떤 교과서에서는 CMM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CMMI라고 또 하죠. 자, 그래서 이게 교과서적으로 있고 저 회사가 할 일, 프로세스의 맨 꼭대기는 밸류 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띄워놓은 이유는 CMMI를 취득할 때 전사적인 전체적으로 이걸 다 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어떤 있을 수도 있나? 근데 보통은 어떤 특정 부분, 특정 부분 하나를 뭐 꼽아서 우린 요 부서에 CMMI를 레벨을 취득하겠다. 한번 해보고 나선 야 이거 괜찮다 하면은 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여기 뭐 해보자. 뭐 여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짠하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전략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짠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나서 집중해서 하나씩 해난다. 그래서 회사의 수준을 올린다는 것도 야 갑자기 우리 회사 전체 수준을 올리자 이런 경우는 잘 없다. 조그만 회사이면 모르게도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라면 큰 회사일수록 어떤 부서, 어떤 프로세스, 부서라기보다는 프로세스겠죠. 뭔데 그게 같이 가기도 할 때도 있죠. 하나를 잡아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해되셨나요? 오늘 하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많이 느꼈던, 맞아 했던 내용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제 모토는 그렇다 그랬죠. 기업 경영의 어떤 노하우 그런 거를 충실히 학습해서 개인 경영에도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모토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개인별로 혹은 뭐 회사도 좋지만 개개인별로 우리 비전 한번 작성해 보자 했었죠. 그래서 요번 과제는 어떤 우리가 학위를 취득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이런 목표 이런 걸 정해 보자 했는데, 그게 뭘 추구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CMMI의 개인 버전. 그래서 그동안 어렸을 때는 그냥 시행착오 하면서 살다가 나름대로 다들 그런 거 있으시죠? 어떤 노하우, 삶의 노하우 그런 걸로 살아 오셨다면 이제는 한번 제대로 내 삶을 정리 해보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 어떤, 제가 성숙도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의 성숙도 모델, 조직의 성숙도 모델, 그런 것처럼 내 개인의 성숙도 모델의 내 성숙도를 높이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디파인 해보자. 나의 비전이 뭐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학위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학위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 학위를 목적에 맞게 취득하기 위해서 난 지금부터 뭘 할 거다. 뭐 이런 정리를 해놓고 생활을 하시면 좀 더 성숙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생각할 내용이 많은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질문도 떠오르네요. 경영학 공부를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 나온 김에 보면 경영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 돈 많이 버나? 실제로 시작하면은 여기서 시작해야 될 수도 있죠. 외려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가 방해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머리에 생각이 가 있는데 현실은 이거야. 이 현실의 괴리를 극복해내지 못하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거죠. 생각했던 대로 안 되면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경영학과 교수들은 사업하면 잘 되나? 자, 비슷하게 마찬가지예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업 출신, 대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 대기업 CEO 출신, 대기업 임원 출신들이 사업을 하면 잘 될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에 있었어. 기준이 여기가 있어. 기준이 여기가 있어. 이런 분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 잘해야 여긴 겁니다. 잘해야.
근데 여기일 가능성이 많아. 근데 본인의 수준은 여기 있어. 그러면 그 차이는 더 큰 거죠. 네, 여기까지.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더 많이 하면 이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핵심은 이런 레벨을 정리해준 모델이 있고 그걸로 기업을 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뷰를 갖자. 그런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